여기 때릴 때 이 느낌이 좀 세네요, 생각보다. 자, 이제 연발로 한번 쏴보겠습니다. 이야. 자, 안녕하세요. 스와트문 대표 서동욱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제식 소총, 마른 재질 소총인데 타보르 제품이고요. 지금 오늘 보실 제품은 KSC에서 제작한 GBB입니다. 가스 블로백 소총입니다. 그래서 총은 요겁니다. 뭐 앞에는 지금 어차피 칼라파트라 좀 이상한 거고요. 실제 순정 소형기는 이런 형태는 아니겠죠. 굉장히 독특하죠. 좀 SF적으로 생겼고요. 풀법 방식입니다. 독특하게 풀법 방식이고, 풀법 방식 그러면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이제 슈타이어 AUG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얘도 풀법 방식의 총입니다. 이 풀법 방식의 총은 실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론 우리 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풀법 방식의 장점은 탄창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바렐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전체적인 총의 길이는 또 짧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탄창 교환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이렇게 빼야 되는, 그러니까 게임 중에도 실제로 이렇게 빼야 되는 좀 답답함이 있고, 전반적으로 후반부 쪽에 좀 무게중심이 많이 쏠리면서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 이게 무게가 좀 많이 무겁다는 전반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타이어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 타보르 소총은 먼저 실총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타보르 소총의 실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보르 실총은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거고요. 이스라엘의 IWI라는 회사에서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KSC 제품에도 보면 IWI라고 써 있습니다. IWI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웨펀 인더스트리라 해서 그거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웨펀 인더스트리, 말 그대로 이스라엘 그 무기 산업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 국방연구소 같으니까 국방 산업 연구소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무기만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IWI죠, 줄여서. 자, 근데 이게 좀 독특합니다. 이 의미도 독특해요. 이 타보르의 정식 명칭은 지금 타보르 21입니다. 그러니까 21인데, 이 타보르 21이라는 건, 그 21이라는 뜻은 뭐냐면 21세기를 내다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타보르 같은 경우는 정식 명칭이 타보르 어설트 라이플 21th centu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그러니까 타보르 돌격소총 21세기형 뭐 이런 뜻입니다. 21세기니까 2000년형이죠. 이게 개발된 게 1991년. 1991년이니까 그때 당시는 20세기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면 1900년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19세기면 1800년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1세기니까 얘는 2000년을 바라보는, 그때는 대단했죠. 1900년도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999년도에 야 12월 31일 날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막 뭐 휴거설부터 시작해서 오만 가지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21세기를 바라보는 총이다 이렇게 만든 거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IWI가 사실은 말이 데저트 이글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죠. 데저트 이글을 실패했죠. 사실 이제 만들긴 했지만 실패했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별로 쓰는 거 볼 수도 없고. 근데 재밌는 건 이 타보르 21도 결국은 이스라엘 보병에서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군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활용도 많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병 여단에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거기뿐만이 아닌 뭐 예를 들면 알바니아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조지아, 뭐 아제르바이잔, 과테말라, 인도, 이스라엘은 뭐 당연히 쓰겠고, 멕시코나 페루 뭐 이런 데도 쓰고요. 아시아에서는 뭐 태국 쪽, 그다음 터키 뭐 이런 데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좀 웃기긴 하죠.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개발해놓고 자기네는 또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실제로 군인들이 들어보고 만져보면 왜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으로 나온 이 제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총 말고요, 이 제품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총의 무게가 제가 기억하기로 3.75g 정도 됩니다. 3.75kg. 그러니까 되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보통 M4류가 3.3kg, 3.4kg 내외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무겁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 있는 그런 맹점 때문에 전반적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이나 이런 건 좋은데 무게가 뒤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앞쪽에서는 팔을 들었을 때 부담이 없는데 뒤쪽에서는 많이 전반적으로 많이 무게가 지금 나한테 가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땐 아시아인 쪽에는 이 뭐랄까요 형태가 좀 맞진 않아요. 좀 어색해요 많이. 우리가 이 풀법 방식을 안 써봤기 때문에 특히 더 어색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총을 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기계화된 군대라고 부를 정도로 그 장갑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안쪽에서 M16 같이 긴 총을 쓰게 되면 안에서 앉았을 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움직이는데도 불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짧은 총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군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영상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 이동하더라도 보병용 차량이나 또는 장갑 차량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짧은 게 필요했고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AR-15 계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즉 M4의 단축형 형태로 결국은 다시 돌아갔고요. 좀 어이가 없죠. 근데 이 총에서 좀 웃긴 것은 이 총을 제가 아는 한도에선 이 총은 엔지니어가 디자인한 게 아니라 그 실제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물건을 디자인하는 실제 디자이너 자체가 디자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립감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이 이거 아무리 봐도 이 V에서 봤던 옛날에 SF 영화 V라는 거 있는데 그거에서 봤던 총하고 이렇게 흡사할 수가 있을까? 레이저만 나가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총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에서 이제 그만두도록 하겠고요. 이제 제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론트 부분을 보겠습니다. 프론트 부분에는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아우터 바렐이 있고요. 장전 레바가 있습니다. 장전 레바가 있고 장전 레바는 어찌 보면 뭐 크리에이터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장전 레바를 사용할 때 유의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장전할 때 레바를 뒤로 당겼다가 서서히 놓고 그냥 당기면 지금 보시다시피 발사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장전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장전할 때 반드시 장전 레바를 끝까지 당겼다가 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격발이 되죠. 이거 처음에 모르시면 되게 애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전 레바를 반드시 당겼다가 탁 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장전이 되고 격발이 됩니다. 요 점 구매하시는 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바를 뒤로 당겼다가 그냥 살구머니 놓으면 장전이 안 되고요. 당겼다가 탁 놔주셔야지만 장전이 됩니다. 자, 요게 좀 독특한 거고요. 자, 이쪽에 셀렉터가 있고요. 셀렉터는 S, 세이프고요. 그 다음 단발, 연발, 오토까지 가능하고요. 왼쪽에 셀렉터가 있고 오른쪽에는 셀렉터 위치를 가리켜주는 인디케이터는 있습니다. 지시계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돌릴 수는 없어요. 안 돌아가. 해봐도요. 뒤에 요게 이제 매거진 릴리즈입니다. 그러니까 탄창 멈추죠. 탄창 멈추. 그러니까 탄창을 놓고 뺄 때 얘를 누르면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뒤에 좀 엉뚱하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볼트 스타퍼입니다. 요게 이제 볼트 스타퍼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전진 레바. 얘를 누르면 앞으로 전진합니다. 장전 레바를 당긴 상태에서 볼트 스타퍼를 밑으로 당겨서 이렇게 내려주면 볼트 스타퍼에 의해서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볼트 캐리어가 이렇게 스톱이 돼요. 그러니까 정지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다시 전진이 되죠. 여기 사이에 여기 보면 챔버가 있습니다. 이 호법 챔버에 호법 조절기, 그러니까 호법 다이얼이 있는데요. 호법 다이얼은 그 박스 안에 포함된 얘를 써야 됩니다. 이건 프론트 사이트 높이 조절하는 거고요. 그다음 요게 전형적인 KSC의 호법 조절 나사, 호법 조절 드라이버죠. 그래서 호법 조절기인데 요거를 이렇게 끼워서 요 톱니가 있어요. 안쪽에도 톱니가 있고 톱니를 맞춰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레바를 이렇게 내리든 위로 올리든 좀 불편하긴 하죠. 그리고 나중에 쓰다 보면 이제 호법 챔버의 그 날개 부분, 톱니 부분들이 좀 뭉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KSC 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 조절 레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거 다시 구하기 힘들어요. 가끔 보면 이것만 따로 구할 수 없냐 그러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네, 구해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QD 슬링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QD 슬링 고리를 이렇게 끼워서 쓸 수 있도록 QD 고리가 있고요. QD 고리가 또 어디냐면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도 QD 슬링 고리가 있고요. 보이시죠? 각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IWI 각인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타보로라고 되어 있고, 타보로 SR 223 램. 이건 이제 실탄 종류 말하는 거죠. 그래서 IWI US 해리스버그인가요? 예, 하여튼 그렇게 되고 실리어 넘버 탭 있고, 반대쪽에는 각인이 없죠. 특별하게 없고요. 예,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쪽에는 피카티니 레일, 20mm 피카티니 레일이 있고요. 상부에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왼쪽에도 있고요. 오른쪽에는 레바가 있어서 없지요. 그래서 이 장전 레바 같은 경우는 반대쪽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왼손잡이 같은 경우에 반대쪽으로 바꿀 수 있는데 간단하진 않습니다. 예, 전체를 옮겨서 바꿔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탄피 배출구도 바꿔야 되겠죠. 예, 그 위치를. 그래서 양손잡이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합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간단히 그냥 빼서 폭폭폭 바꾸는 건 아니고 다 빼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꿀 수는 있다는 거. 20mm 피카티니 레일이 있어서 광학장비나 이런 걸 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만히 보시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지금 보면 저희가 없어요. 조준기가 없어요. 그죠?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가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네, 요게 리어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뾰족하게. 네. 그 다음에 프론트 사이트도 여기 있습니다. 얘를 당기면 올라오죠.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는 잘 안 쓰죠. 예. 요거는 이제 광학 장비를 보통 쓰겠죠. 그래서 광학 장비 쓸 때는 얘를 내리면 됩니다. 둘 다 내리면 여기 이제 광학 장비가 올라간 상태에서 광학 장비로 사용할 수 있겠죠. 타보로는 거의 제가 본 사진에서 이 수동 조준기, 그러니까 아이언 사이트를 사용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광학 장비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광학 장비를 이렇게 장착할 때는 원래 있는 아이언 사이트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그립감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사실 굉장히 미려합니다. 예, 이렇게 쓰다듬어서 느낄 정도로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그립감 부분도 그렇고. 약간 좀 이런 외계인총 같은 이런 느낌들은 좀 거부감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립 쪽에서. 예, 전반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은 느낌이죠.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전체적인 밸런스는 뒤쪽으로 쳐져 있는,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볼트 캐리어 부분 분해도 이 뒷부분 핀을 제거하고 빼내면 쉽게 뺄 수는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뺄 일이 없죠, 우리가. 그래서 뺄 필요는 없고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탄창 같은 경우에 이제 탄창을 한번 볼까요? 탄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워요. 각인은 IWI 각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밑에 뭐 각인이 있는데 제가 보일 수가 없네요.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밑에 하부에 또 각인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하부에 뭔 각인이 있죠? 그래서 무슨 각인이 있는데 글자가 안 보여요. 노안이라서 안 보인다기보다는 글자가 지금 얼비쳐서 잘 안 보이네요. 그다음 위쪽에는 5.56mm 곱하기 45, 네, 45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도 뭐 똑같이 각인되어 있네요. 일단 특징은 가스식 탄창인데 굉장히 무거워요. 탄창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어찌 보면 마루이 탄창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데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가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735g입니다. 야, 되게 무겁네요. 네, 제가 무겁다 그랬죠. 그래서 마루이 거 같은 경우에 MWS 탄창, 마루이 가스 블로백 탄창은 500g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735g으로. 이거 좀 갖고 다니려면 좀 무게 부담이 굉장히 크겠는데요. 잘못하면 벽돌 들고 다니는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구조는 뭐 마루이 거하고 밸브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틀려요. 그래서 이거 마루이에 사용할 수는 없고, 재밌는 거는 이 탄창 말고요, 기존의 KSC M4 GBB 탄창들이 호환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굳이 이 탄창이 아닌 뭐 기존의 KSC M4를 쓰고 계시다면, 또는 KWA M4 계열을 쓰고 계시다면 그 탄창들을 호환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장점입니다. 직접 이제 쏴볼 건데요. 지금 일단 탄창에 탄을 채울 땐 안에 들어있는 수동급탄기 쓰셔도 되지만 그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마루이 비비로드를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비비로더 XL인데요. 요거 아답터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MWS나 권총 넣듯이 이렇게 해서 네, 장전이 됩니다. 그래서 비비로더로 장전이 된다는 거, 이렇게 장전이 됩니다. 장탄수는 40발이고요 40발 들어가고요. 실제로 뭐 40발 다 채우는 것보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장탄수를 조금 줄이는 게 낫습니다, 사용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직접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발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창 먼저 삽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들어가고요, 좀 독특하게 들어갔고요. 자, 장전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끝까지 당겼다 놓으셔야 됩니다. 탁 놓으셔야 돼요. 살짝 놓으면 장전이 안 됩니다. 어우씨, 무거운데? 쏴보도록 할게요. 아이언 사이즈가 좀 웃기긴 한데 아, 이거 써야 되나? 예, 네, 이렇게 써야 돼요, 천사. 그래서 그냥 지향 사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라. 단발로. 오! 지금 가스는 그린가스 계열을 사용했고요. 그린가스 계열 중에서도 가장 압력이 낮은 포프디노 그린가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때릴 때 이 느낌이 좀 세네요. 생각보다 상당히 좀 셉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편인데요. 네. KSC 그 전통의 그 호법에 대한 그 불안정성 뭐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당연히 제품의 기화력은 괜찮은 편이네요. 자, 이제 연발로 한번 쏴보겠습니다. 이야. 전반적인 느낌에 대해서 설명하면, 사격했을 때 느낌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 뭐랄까요, 플라스틱 빈대에서 탁탁 때리는 느낌이 여기서 옵니다. 오고요. 반동이 약하진 않아요. 꼭 이렇게 폴리머로 되어 있는 총에서 나타나는 그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반동에 있어서. 그리고 기화력이 지금 연발로 쏴봤을 때 많이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기온 자체가 사실은 여름철 기온이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겨울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죠. 근데 이제 총 전체가 쐈을 때 느낌은 나쁘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작동성도 괜찮네요. 뭐랄까, 가볍게 작동되는 느낌? 빡빡빡빡 쏘긴 하는데 되게 가볍게 탁탁탁탁 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린더 크기가 아마 좀 작은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요런, 이제 제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권총형 실린더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조그만 타입의 실린더들이 기화력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탄창에서 충분히 받쳐주는 특성이 있어요. 이 탄창이 차갑네. 확실히 탄창이 좀 차가운 편이네요. 그래서 지금 탄창의 온도를 재보면 20.2도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뭐, 야, 20.2도면 높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사실 낮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에어컨을 틀고 사격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노말가스로 마릴가스나 뭐 UP가스나 이런 걸로 작동하기는 어렵고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린가스만을 사용한 건데, 마릴가스, 그 포프디노가 아닌 뭐 가더 그린가스를 쓴다든가 그러면 좀 더 셀 것 같긴 한데, 약간의 서징음이 좀 들리네요. 약간의 서징음 자체가 좀 있네요. 뒤에 스프링이, 리코일 스프링 이 자체가 칭칭칭칭 좀 소리가 있네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네요. 얘 같은 경우에 그 KSC 제품 같은 경우에 챔버 부분을 너무 때리다 보면 챔버 부분이 이렇게 뭉개져서 호흡을 조정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겨요. KSC 호법의 전형적인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전반적인 하여튼 느낌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밸런스는 잘 안 맞아요. 밸런스는 뒤에 다 쏠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까 앞에 리뷰할 때는 탄창을 안 넣었는데, 지금 735g 짜리 어마어마한 무게의 탄창을 여기다 넣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무게가 어마어마해집니다, 뒤쪽으로. 그래서 뒤로 받쳤을 때 앞에까지 충분히 잡아주지 않으면 뒤에서 무게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무거워지는, 뒤쪽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근데 그립감은, 여기 그립감은 느낌은 좋아요. 앞에 부분 너무 좋고요. 이거 말로 표현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그립감은 좋고, 무게 밸런스는 그렇다. 작동성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네요. 이거는 실전에서도 이스라엘군이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별로 많이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없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어떤 뭐랄까요, 콜렉터적인 총 하나가 더 늘어난다? 이런 의미 정도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쐈을 때 느낌이나 이런 건 좋지만
호법의 그 구조상, KSC 호법의 구조상 한두 발이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불리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콜렉터적인 느낌으로서는 물건을 잘 재현한 것 같아요. 다른 회사 거에 비해서 각종 부속들이나 위치들을 잘 재현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KSC의 IWI 그 이스라엘군에서 만들어서 자기네들도 사용 안 하는 타보르 GBB, 타보르 가스블로백 소총에 대해서 리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